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숲을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밸류업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연중 최고점을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와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이 하반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그래도 훈풍이 좀 돌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딱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 한참 재밌게 봤던 예능 중에 이제 출발 드림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출발 드림팀이라는 이런 예능 프로가 생각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말했지만 시장 자체가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00포인트, 2680에서 2700포인트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맞던 이 증시가 드디어 돌파가 나와줬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연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과감하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강태공 전문가가 보는 시장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5000포인트까지 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쳐야 되는 구간이 이전에 3300포인트라는 이 고점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대를 지금 어떻게 한다? 과연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정말 이제 우리 과거 예능 출발 드림팀 이런 것처럼 다이렉트로 정말 강하게 뚫어낼 것인지 아니면 많은 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이 시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제 이 뒤에 이어질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와주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의 이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거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번 달 월봉이라든지 주봉이 좀 완성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번 달 월봉 지금까지는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물론 아직 이번 달이 한 10거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만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뭐한다? 82,000원 위로 양봉 돌파 마무리를 했던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오늘장에 드디어 뭐하고 있다? 양봉 돌파 마무리가 나와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HBM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지금 2분기 실적을 지금 1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내일장에 이 85,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게 되면서 증시를 상방으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앞으로 뭘 만들어낸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차트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보실 이제 종합 코스피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야지만 코스피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면 빠지고 오르면 오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 전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억의 예능이었죠. 출발 드림팀을 또 이름을 들을 줄 몰랐네요. 자, 내일 대망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 내일장에 삼성전자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 다이렉트로 뚫어내거나 아니면 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뚫어내거나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 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제가 추천해드리고 8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HLB는 사실 정말로 이제 악질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과거에도 이 종목을 매매를 지금 이 가격에선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당시에 이제 FDA 관련해가지고 이런 승인, 이런 신청 임상 관련 승인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던 이 HLB가 뭐라고 있다, 이제 반려가 됐죠. 반려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다이렉트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이렉트 급락이 나오다가 지금 뭐한다, 다시 한번 이제 이 FDA 관련해 가지고 신약 재심사 신청 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HLB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굉장히 악질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개인을 털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만큼 굉장히 악질적인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HLB 같은 경우가 지금 이 FDA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꼭 정리가를 잡고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 HLB 같은 경우는 완전 최저가가 400원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조금 조정 줬다고 해서 이게 바닥에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바닥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7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7만 원대 지켜내는 거 보면서 다시 이제 FDA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들이 털어주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털고 나서 다시 신고가로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 보시면서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HLB로 특징주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6.9%,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82,100원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자, 제약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주시하고 계시는 숙제죠, 숙제. 이 가남 신약 리보세라닛 재심사 이야기에 급등을 또 했고요. 보유하신 분들 7만 원을 지켜냈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TFE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TFE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7배 정도는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TFE 같은 경우가 뭐 HBM이든 뭐 AI 반도체든 현재 전체적인 이 AI 반도체, HBM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사실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특정 섹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TFE라는 종목이 반사이익이 나와줄 수 있는 게, TFE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때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8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TFE라는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 그런 것들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TFE라는 종목 역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자리는 해당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해당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상승 이후에 지금 다행인 거니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 그래서 TFE 같은 경우는 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대가 좀 많이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전부 넘기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물량을 마지막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뭐 6배, 7배가 올랐기 때문에 굳이 TFE라는 종목을 새로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TFE 종목 같은 경우도 어디서 소개시켜드렸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지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TFE라는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이미 6배, 7배 올라간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라면 차라리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오르지 않은, 늘 얘기했죠.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함께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TFE라는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굳이 추격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죠. 삼성전자랑 HBM 관련주 특징주였습니다. TFE,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기업입니다. 이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HBM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TFE도 13.87% 오늘 또 상승을 해줬거든요. 31,20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최근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TFE, 지금 구간이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꽤 많이 올라서 다음에 추천해 주시는 종목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다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이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세 번째 특징주는 다보링크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지금 이미 5배 정도는 상승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뭐 보다시피 일단은 뭐 스펙 합병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자리였죠. 지속적으로 무너지다가 지금 2023년도부터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려치는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자꾸 지속적인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엮이면서 주가 상승으로서 연계되는 부분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 2,500원 정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있는 만큼 이 구간대만 강력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역삼각 추세죠. 역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삼각수렴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와주다 보니까 돌파하면 충분히 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보링크라는 종목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몇 배가 올랐다, 5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갈 종목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 사는 거냐? 이런 올라가기 전에 자리에 사는 거지, 오르고 나서 이거 돌파하는 거 보면서 들어갔다가 돌파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손실폭만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보링크 역시도 이전에 저와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어디서요?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미 5배 수익 보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올라타려고 하다가 잘못 물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올라타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2배, 3배, 10배 이상 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추천드릴 거고 오늘도 준비한 만큼 차라리 다보링크 이미 놓친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하라.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종목들은 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는 다보링크 들어봤습니다. 오늘 2.7%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이 종목도 추천해주시고 많이 오른 종목이죠. 이 신규 사업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서 작년부터 다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2,500원을 뚫어내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2,475원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2,500원을 뚫어내는지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종목 역시도 뭐 사실 제가 추천드린 게 맞습니다. 이미 추천드리고 뭐 3배나 올랐어요. 이 강태공 전문가가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충분히 저는 안 오를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를 만한 종목들만 늘 말씀드려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KBI 메탈도 지금 뭐 분명히 해당 자리에서 제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3배나 오른 자리다. 이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AI의 핵심 원자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구리 가격, 핵심 광물이 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로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구리 가격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을 비롯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KBI 메탈이 지금 더 가면 뭐예요? 이미 뭐한다? 올라간 자리라는 거예요.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매수를 하면은 크게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I 메탈 이미 이런 거 올라간 거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섹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배, 3배,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주 무엇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직접 매수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매수하라 해도 여러분들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저를 믿고 함께 매수하시는 분들은 2배, 3배, 1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종목들, 올라가기 직전의 종목들,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TV방송 끝까지 따라오시던지 아니면 내가 따라오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요. 노란 톡방을 통해서 모든 매매 전략까지 100%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많은 입장 바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AI 열풍으로 구리가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KBI 메탈을 마지막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2,515원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오늘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오늘 수업에 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화면 좌측 상단의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고요. 카메라 켜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 방송 입장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쾌한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 대해 매매를 해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서 10배거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오늘의 강의 주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정말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마 강의해드린 내용, 이게 왜 2차 전지의 초대형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 느끼져 모아가야 될, 모른다고 하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호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종목 안 중요해요. 2차 전지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호재가 무엇 때문에 작용하는지만 좀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회계 수혜주들 충분히 많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자꾸 제가 바닥주 1타 강사 템버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수익을 준 걸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던 종목, 제가 추천했던 종목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뭐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사람이다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냥 증거 자료 정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자 HLB도 볼게요. 보면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 48,000에서 6만 원. 이 가격이 제일 최적의 분할 매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LB가 2연속 하한가를 가고 46,00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날라갔고요. 자, 그리고 TFE 같은 경우도 뭡니까? 보면 TFE라는 종목도 보면 국내 유일 삼성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TFE를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몇 배? 7배가 분명히 날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보링크 같은 경우도 몇 배? 900원, 1000원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다보링크 주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뭐다? 분명히 구리 가격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3배가 올라가는 거. 실질적으로 아까 이 특징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이런 급등하는 종목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왜? 이미 제가 추천드렸던 거니까. 얘기했던 종목들 진짜 다 추천드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니 아까는 10배라면서 10배거라면서 10배는 어디 갔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10배 올라간 종목들도 볼까요? 과연 강태공 종목이 10배 줬는지. 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펩트론 보면은 제가 최소 몇 배, 지금부터 5배는 상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5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 빠르게 볼게요. 지금 이제 9배 정도, 9배 조금 이상 올라가고 10배 임박 시즌입니다. 10배 임박. 그러니까 분명히 추천드리고 10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넘겨보면 JLK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차트를 보면 어떻다. 10배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천을 저렇게 드리고 몇 배? 이번 연도 10배 상승하고 있고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분명히 10배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다? 추천드리고 10배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차트 보니까 다 10배 올라가는데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이렇게 10배 정도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배 사실 그렇잖아요. 10배 수익 보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QR코드에 입장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뭐다 단기간에 갈 만한 걸 오히려 제시해드리고 10배 가지 못하더라도 2배, 3배 5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분명히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추천드렸습니다. 1,000원대 추천드렸고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단기간에 어떻게 되고 있다.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10배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앞타바이오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6월 23일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앞타바이오 몇 배? 지금 2배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몇 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3배. Y식행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추천드리고 몇 배, 3배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JMB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다?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 증빙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다? 적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믿고 따라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익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단에 QR코드 노란 톡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만 못 믿고 있는 거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매일같이 2배, 매일같이 3배, 매일같이 10배 이런 계좌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계좌를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는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2차 전지 초대형 호재가 터졌습니다. 과연 어떤 호재가 터졌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막 급등을 해요. 테슬라가 지금 지난주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10%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를 분명히 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테슬라가 움직이는 이제 이 호재 왜 상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2차 전지 전기차 반사이익 수혜주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이야 뭐 HBM, 엔비디아 HBM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통과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뭐 하겠어요? 뭐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산다든지 이제 곧 있으면 삼성이 이제 갤럭시 플립 6 출시하지, 갤럭시 링 출시하지, 이거 사지 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사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어제장에 10% 넘게 급등했는데 이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2차 전지주 상승에 있어서 제대로 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테슬라가 왜 상승하는 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뭡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요즘 이제 팔리지 않는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차량 인도량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거는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이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님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판매량은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판매량이 더 나왔어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것보다 판매량이 지금은 더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 판매량에 따른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은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미 원래 이제 판매량에 따른 원래 이 기대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얕은 기대감 가지고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왜 하필이면 테슬라가 올라간 것인가? 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한 것인가? 우리가 합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제 이거죠. 최근에 이제 뭐 했습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과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TV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이제 토론 이후에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의 이제 유권자 중 70%는 이미 누구를 뽑을 것인지 확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섹터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강통 전문가 공부 드럽게 안 했네.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되면은 2차 전지주들은 자꾸 악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IRA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손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K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에는 최대 악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님에도 이게 왜 악재가 되느냐? 왜 악재가 되냐? 악재가 아니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해도 전력 인프라가 뜬다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복합 모멘텀이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R이라든지 원전 이런 종목들인데 이것이 뜨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게 리쇼어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리쇼어링 윽박에 한국 수출 기업 부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든 현 대통령도 리쇼어링 정책에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 투자 늘릴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된 복합적인 정책이 뭐냐고 하면요. 리쇼어링이에요. 리쇼어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어학사전 그냥 그대로 용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뭐 한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리쇼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금 정책은 뭐다?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기업에 다시,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맞겠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더 필요하게 되겠어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AI가 조금만 더 가미된다 하더라도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복합 모멘텀이 전력 인프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다? 리쇼어링 정책이잖아요. 리쇼어링 정책인데 자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IRA가 뭐에 대한 부담이냐고 하면은 자 당선 시 전기차 세액 공제 등 IRA 보조금 510조 원이 위험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적힌 게 딱 한 문장이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위험한 이유가 트럼프 전기차 지원을 미국산 구매 지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이 IRA 보조금이라는 게 이 510조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다?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미국으로 들어오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모든 510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는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냐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510조 원에 대한 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자금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LG화학의 이제 부사장 우리 신학철 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 틀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틀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뭐다? 미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만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있어서 오히려 510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그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2차 전지 전기차 미국 내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더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연 미국 기업에 들어올 만한 이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어디냐고 하면은 탈중국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을 이제 탈중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리쇼어링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으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누구다?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게 테슬라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라고 합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로운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뭐 이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전기차가 이 어디로서의 경쟁이 이어가느냐? 가격 경쟁이죠. 조금 더 보다 싸고 조금 더 저가에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이 성장률을 높이고 판매량을 높이면서 실적을 더 많이 쌓아가겠다가 지금 테슬라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부품을 조금 더 싸게 만들어야 되고 부품을 조금 더 저가에 만들어야 되고 이 저가에 대한 이런 것들 저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사실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게 누구였냐고 하면요. 2천만 원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이 테슬라가 중국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탈중국을 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조준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자꾸 중국으로 가가지고 저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까 512조에 달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테슬라로 오히려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닌 테슬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고 테슬라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존의 중국으로 갔던 이런 모든 건설 이런 것들 모두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이제 EU가 뭐 하겠다?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을 매긴다고 해요. 관세 폭탄을 매기면은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뭐 한다? 저가형 전기차를 팔러 갔더니 여기서 관세 폭탄을 때려 맞아버리면요 차값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완전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저가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중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최근엔 또 뭐까지 따라오고 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차량 판매량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다른 나라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판매를 할 때 관세가 지금 폭탄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은 중국에서라도 판매량이 올라와줘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무이자 판매 시작하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남아 있어봐야 뭐합니까? 미국한테 두드려봤지. 유럽에게 두드려봤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뭐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정말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한 512조에 대한 지원 정책 미국 내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모든 걸 지원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걸 받아가는 대상이 누군가가 바뀌는 것뿐이고 그것이 테슬라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뭐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는요.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당장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저는 돌아갈 거라 보는 게 요즘 돌아가는 이 정세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급등한다. 이거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고 봤더니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 들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서 슈퍼리치 후광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금 이제 후보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자꾸 바꾸자 얘기가 나오는데도 안 바꿀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시장에서 뭐다? 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지금 여기서 부통령 자리만 따버리면은 이제 그냥 하나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리치 후광 경쟁이란 게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돈을 주고 말 그대로 슈퍼리치 누가 더 부자냐 이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다. 우리가 뭐 슈퍼스타 K 이런 것처럼 정치 자금 오디션이에요.
부통령을 오디션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끌어올 것인가? 이런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아까 말했죠. 누가 돈 더 많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또 뭐 한다. 이 카지노 업계 거물이 있어요. 이제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이 슈퍼 리치 여기 경쟁에 뛰어든 카지노 업계 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그러다 보니까 친분에다가 이제 자기가 돈만 금전적인 것만 딱 밀어주면은 이제 딱 부통령 후보 딱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게 테슬라예요. 머스크에게 찾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해라.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오케이를 했는지 아니오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 뭐다? 이전에 머스크라는 인물은 자꾸 중국을 찬양했고요. 중국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갑작스러운 행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갑자기 이제 이 주주총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 시저 요셉은 뭐라고 해요? 테슬라 이유 없는, 뉴스 제목도 그래요. 테슬라 이유 없는 상승? 이라 해놓고 제목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 덕분? 하고 딱 물음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뭐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밀접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 갑자기 태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아까 부통령도 뭐라고 했어요? 돈을 주고 밀어주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는 사람에게 부통령 오디션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IRA에 관련되어 있는 512조에 대한 정책 역시도 뭐가 된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준 테슬라가 뭐 물론 지원을 했다. 이거는 뭐 아니에요. 지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100%가 아니겠죠. 제 뇌피셜이면 뇌피셜이고 분명히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럼 만약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땐 뭐다? 오히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512조에 달하는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가 된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강한 주가 상승 랠리로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2차 전지 전기차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친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상승 모멘텀을 시장에서 뭐로 잡습니까? 금리 인하를 잡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잡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도 재미있어요.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금리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미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기 부양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자꾸 고금리 정책을 해버리면요. 경기가 부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연준한테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라 라고 했던 인물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연준에 계속해서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 연준이 신경 안 썼습니다. 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근데 토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연준이 말을 바꿔요. 왜? 깨갱한 거겠죠. 뭐라 말을 바꾸느냐? 절대적인 금리 인하를 없다라고 얘기했던 올해 금리 인하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외쳤던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뭐 한다? 갑자기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외치던 연준이 비둘기적 발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이번 연내에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매파적 발언했던 연준이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면서 살살살 눈치 보게 들어갑니다.
눈치 보기. 뭐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뜻은 뭐예요? 지금 확실히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가의 큰 손들도 뭐에 베팅합니까? 트럼프 승리 대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 베팅한다라는 건 뭐다? 자, 이 트럼프 승리 대비해서 장기 금리 상승 베팅, 이거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금리 상승 베팅했는데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은, 지금 월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더 터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뭐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월가 큰 손들도 단기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맥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저는 오히려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이 테슬라라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다 해석이 되죠.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데 왜 국내 2차 전지주는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악재는 맞아요. IRA라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512조에 달하는 이 투자 지원금이 왜 모두 다 테슬라에게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는 맞겠죠. 그럼 우리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테슬라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테슬라의 이 모멘텀의 종목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 테슬라가 또 다가오는 이슈가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이제 당장 이번 달 지나면 8월 달에 로보택시 공개 예고를 했죠. 그럼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와 함께 뭐가 됩니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봐야 돼요? 오히려 테슬라와 함께 저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섹터 중에 자율주행 수혜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 급등 역시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어디에서 따라오는 겁니까? 로보택시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전기차 모멘텀이 자율주행과 함께 가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품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이 로보택시와 함께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뭐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반기 8월 달에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하반기에는 뭐다? 테슬라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강세론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국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저는 사실 이 국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12조에 달하는 IRA 투자 자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투자 지원금이 테슬라에게 간다. 그리고 테슬라가 하반기에 로보택시와 함께 엄청나게 주가 상승한다. 그럼 우리나라 이런 배터리 3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기업보다는 오히려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와 함께 가는 2차 전지 자율주행 모멘텀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여기서 대장주는 많은 분들이 자꾸 왜 맨날 종목 안 알려줘요 하는데 전 늘 대장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주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라이콤.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슬라와 함께 2차 전지 자율주행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수혜주를 찾고자 하면은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구글까지 격경사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나라고 하는 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지금 어떤 종목이냐? 자, 보다시피 사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이전에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라이콤, 테슬라의 꿈은 이루어진다.
10년 개발한 자율주행 핵심 기술 부각이라고 하면서 테슬라 최대 수혜주 라이콤이다라고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요. 주가가 지금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이미 제가 추천드리고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는다. 왜? 2배, 3배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하러 올라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이 이후에 늘 얘기했지만 저는 저를 믿는 분들에게만 더 좋은 종목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단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이 라이콤이 아니라 2배, 3배, 4배 뭐 이상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QR코드 촬영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 하신 분들은 이 라이콤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저와 함께 좀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2차 전지 핵심 자율주행 기술 관련돼서 좀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나오죠.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듭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시스템 반도체와 디바이스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테슬라가 원하는 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방 완전 바닥이에요. 하방 추세 돌파하고 삼각점 돌파하고 이제 이 종목이 과거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5배 정도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3배, 5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매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강의까지 통해가지고 100% 무료로 다 공개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자, 내일 금요일인데도 7월 첫째 주 금요일장이잖아요. 내일장 저희가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좀 사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산다는 거는 미래에 올라갈 종목을 좀 살 줄 알고 미래에 올라갈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지. 이미 아까 올려드렸던 종목들, 제가 얘기한 종목들 자꾸 제가 수익률 자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종목을 얘기한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제가 100% 추천드렸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다? 여러분들이 상단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에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공략해 보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참여 방법 2가지 말씀드리고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